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원 과장입니다. 오늘은 썬팅샵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썬팅은 거의 다 되었고요. 이따 저녁에 번호판만 달아서 바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수입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와 장기 렌트에 대해서는 국산차, 수입차 구별 없이 하는 편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뷰할 차량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대사의 아반떼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모델은 하이브리드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부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모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리뷰할 현대 아반떼,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에서 모던이라는 등급인데요. 우선 전면부를 먼저 보시면은 이번에 아반떼, 즉 CN7로 명칭이 바뀌면서 제일 크게 변한 부분이 바로 전면이라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로고, 현대차의 로고가 굉장히 크게 앞범퍼 쪽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략 성인 남성 손바닥 한 뼘 정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라이트를 한번 넘어가서 볼 텐데요. 라이트 또한 확실히 시대에 어울리게끔 뒤처지지 않은 디자인을 위해서 굉장히 날렵스러운 LED 라이트를 채택을 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뿐만이 아니라 그릴 또한 굉장히 멋지게 지금 현재 잘 달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요즘 나오고 있는 투싼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띄웠다고 하는데요. 뭐 전방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방 레이더까지 이렇게 그릴 앞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웅장하고 훨씬 더 세련미가 강조된 아반떼인데요. 전면만큼 멋진 게 측면, 후면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선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아반떼의 측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전면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느껴졌던 반면 측면은 아쉬운 점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로 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마치 바람개비과도 같은 모양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람개비 같은 모양을 연출하게 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종은 하이브리드라기 때문에 최대한 바람의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를 시켜서 이런 디자인을 했고요. 또한 크기도 마찬가지로 16인치가 되었는데 크기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16인치가 아니라 뭐 17인치라든지 혹은 뭐 18인치라든지 간섭이 없는 한에서 조금 더 키워줬으면 했던 바람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원가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여기 이제 몰딩 부분들이 대부분 하이글로시나 아니면 크롬으로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장점이라고 하면은 크롬이나 하이글로시에 비해서 손자국이 덜 남는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주진 않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한 가지, 샤크 안테나가 이런 식으로 하얀색 루프탑에 비해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는 점 굉장히 엣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측면 뭐 너무나도 혹은 현저하게 뭐 떨어지거나 대단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딱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뒷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요즘 트렌드를 굉장히 잘 살려놨다고 보고 있어요. 아반떼라는 글자도 엠블럼도 크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 사이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를 질러서 수평 형태의 레이아웃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배기구는 지금 안쪽으로 따로 빼놔서 그런지 겉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깔끔하다고 칭찬을 오히려 해주고 싶은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은 아직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퀵으로 렌트사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번호판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부착해서 출고를 할 예정인데, 자, 우선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반자동이네요. 이건 조금 아쉽고, 일단 넓이는 확실히 국산차의 장점에 맞게 굉장히 넓습니다. 분명 이 차량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준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가 너무나도 넓다는 게 장점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골프백 두세 개 정도는 여유 있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언더 부분을 보시면은 따로
스페어 타이어가 존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전 키트라든지 혹은 짐을 조금이라도 더 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차량 트렁크가 분명히 반자동이라고 했는데요, 안에 트렁크를 닫을 때 대부분은 손잡이를 끌어다 당기는 시스템이지만 이 차량은 손잡이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트렁크를 닫을 때 이런 식으로 눌러서 닫아야 되는데, 아실 거예요. 나중에 되면 여기에 손자국 이렇게 남는다는 거.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도 충분히 불편할 점은 없을 것 같아요. 감안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내부는 또 어떤지 한번 내부를 들어가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설명을 모두 끝내고 이렇게 내부로 한번 들어오게 됐습니다. 내부를 리뷰해보기 전에 이 차량은 참고로 모던 등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 모던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옵션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모던 등급 이상부터 돼야지만 시트 컬러를 모던 그레이 컬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던 등급으로 해주셨는데요, 재밌는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잘못 생산이 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던 등급이 딱 이 센터 페시아를 기준으로 좌측은 이렇게 하얀 톤이 나오고요, 반대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톤이 이게 믹스 매치가 되었는데, 우측 1열, 2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나오고요, 반대로 좌측 1열과 2열은 이렇게 하얀 톤으로 내부 컬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요거는 좀 재밌습니다. 어찌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왔다는 거, 장과장이 미리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실내 리뷰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은 운전석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리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는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 버튼은 다른 여느 차들과 다를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을 기준으로 왼쪽에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뭔가 싶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해당 부분이 지원되는 케이스를 바꾸신 다음에 핸드폰을 띡 갖다 대면은 붙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말씀드렸다시피 신형이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아니라 전자식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까지 해주는 굉장히 스마트한 자동차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차량 가격 대비됐을 때 이 정도의 옵션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동 거는 위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엔터테인먼트와 공조기 시스템을 지원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등급을 모던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넣으셔서 열선, 통풍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 요즘에 없으면 안 되죠, 공기청정기 기능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컵홀더 당연히 2개 정도 충분히 아주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서 커피 제일 큰 사이즈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국산 차량답게 깊습니다. 암레스트 공간 굉장히 깊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고요. 조금 재밌는 부분은 모든 아반떼가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둥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운전석과 조수석을 독립적으로 아예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게 필요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아반떼 이 정도 가격인데 이 정도 옵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시동을 한번 걸었을 때 얼마나 조용한지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자, 문을 열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잡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할 정도로 이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한데요, 재밌는 점은 이 차량은 2가지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지 억세스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앰비언트 라이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날이 밝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은은하게 파란색 불빛이 돌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 억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딱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여시면 이렇게 시트가 뒤로 밀려서 타고 내리기가 훨씬 더 편하게 된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1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열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제가 2열로 넘어가서 남은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열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타자마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량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분명히 준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성인 남자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그리고 레그룸 충분히 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오히려 좁지도 않습니다. 패밀리카로 쓰셔도 정말로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뒷좌석에 우리 아이들 탔을 때 좁으면은 막 찡찡거리고 막 불편하다 답답하다 하는데
착차감도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어깨가 걸리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프거나 지루할 틈도 없고요.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블라인드가 없다던가 아니면 뒤에 공조기 시스템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차량을 만날 수 있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회 초년생한테도 좋고요. 어찌됐든 이 차량 나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대한 리뷰를 마쳤는데요. 이 차량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혹은 여성 운전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연비는 무려 21km나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나지 않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원래 같았으면 약 3개월이 걸렸지만 장재원 과장 리스나 렌트로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한 달 만에 출고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에 계약을 하셔서 오늘까지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렸었는데요. 언제든지 이 아반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산 차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거나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원 과장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